여러분 안녕하세요. 총무부 전영구 팀장입니다. 오늘 이곳 이동 컨벤션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심평원을 바꾸는 시간, 줄여서 이제 심바시. 영어로는 심퍼티, 공감이라는 뜻과 이렇게 또 어감이 맞닿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원 최초로 직원들과 소통하는 우리 방송 프로그램을 이곳 컨벤션홀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연자로 오늘 나오실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신현우 기획상임이사님. 이사님께서는 작년 7월에 우리 원에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하시자마자 기획이사 소관실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책 추진단의 부단장으로서 정말 바쁘게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셨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특별히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풀어놓을 이야기 궁금하시죠? 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오실 때 환호성과 함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우 이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이사 신현웅입니다. 원래조회 시간에 원장님이 아니고 제가 나와서 많이 실망하셨죠? 앞으로 홀수달은 원장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짝수달은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경영 철학이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심바시, 심평을 바꾸는 시간. 심평원 식구들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에게 처음으로 심바시 강연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일상과 사회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심평원에 갓 들어온 심린이의 인생 수업입니다. 저 신현웅이라는 사람은 올해 52세로 반백살 아저씨이기도 하고요. 심평원에 들어온 지 6개월 된 심평원 어린이 심린이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보사연에서 26년을 근무한 나름 오래된 연구자입니다. 이 모든 게 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 철학을 논하기에는 아직 경륜이 미천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이야기 한 가지와 연구자로서 경험한 한 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다 보니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여행을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랜선 투어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 배운 점도 많습니다. 다들 여행 좋아하시죠? 어떤 여행이 좋았나요? 저에게 가장 좋은 여행은 여행지에 갔는데 정말 좋아서 추억으로 남았던 여행입니다. 다음으로 좋은 여행은 여행지에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라서 이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라고 실망했던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 좋은 여행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안 좋은 여행은 바로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한 곳은 뮌헨, 한 곳은 모뉴먼트 밸리입니다. 저한테는 각각 내가 가지 않은 길, 내가 가본 길로 보입니다. 먼저 뮌헨입니다. 한 10년 전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갔을 때입니다. 계획했던 일정들이 모두 끝났는데 비행기가 다음날 저녁 비행기라 하루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3시간 정도를 가면 뮌헨이 있어서 뮌헨을 가볼까 했습니다. 그때 뮌헨에서는 세계 최대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티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니 호텔도 알아봐야 되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제 기간이다 보니까 호텔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결국 뮌헨에 가지 않고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뮌헨을 다시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독일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옥토버 페스티벌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뮌헨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와 아쉬움만 남습니다. 다음 사진은 모뉴먼트 밸리인데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조인성이 사막에서 차를 타고 가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남자가 봐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 광고를 보면서 나도 저기는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뉴먼트 밸리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해 미국 유타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마지막 날 일정이 모두 끝났는데 비행기는 다음날 저녁이라 하루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냥 호텔에서 쉬고 다음에 여유롭게 다시 오면 되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뮌헨을 가지 않아 후회를 했던 일을 떠올리며 어느새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인성이 차를 타고 달렸던 그 길을 혼자 7시간 동안 달려 모뉴먼트 밸리에 도착했습니다. 조인성이 광고를 찍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사진은 조인성이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몸은 정말 피곤했는데 그때 모뉴먼트 밸리는 제게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오줌 싸개 동상인데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걸 처음 봤을 때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작은 동상이어서 기대했던 것보다 모두 실망했습니다. 대체 사람들은 왜 여기가 좋은 관광지라고 했을까? 혹시 와본 사람이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홍보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를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생겼고 기억에도 남는 괜찮은 여행으로 추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행에서 느낀 점을 일상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좋은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제일 안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아쉬움이 남겠지만 나름대로 좋은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땐 그걸 해봤으면 어떻을까라는 미련이 남더라고요. 사실 이건 제가 여행을 갔을 때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할 때마다 말했던 건데요. 작년에 발간된 신간서적에서 이런 문구가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고 다음으로 좋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가장 나쁜 것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항상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놓일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현재의 내 모습, 미래의 내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인데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저는 여기 계신 소중한 분들의 인생에 가지 않아서 후회되는 길보다는 가보고 좋은 추억과 경험으로 남는 길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림이 어려운 그림이 나와서 당황스러우시죠? 이번에는 제가 26년간 보건의료 정책 연구자로 살아오면서 연구 과제를 해결할 때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자로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 다 아는데 왜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3년 전 장관님께 보고한 PPT 자료인데요.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보건의료 체계 개선이 왜 어려웠나 고민한 내용입니다. 저는 문제인식, 원인 파악, 개선 방안,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문제인식, 원인 파악, 개선 방안까지 모두 잘 아는데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심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문제입니다. 혹은 원인 파악까지는 완벽한데
개선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증상만 해소하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상이나 발생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들을 고민하고 이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혹은 일상생활에서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방법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고 경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건데요. 이 방법도 이미 90년 전 데일리 카네기가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을 적어보라. 첫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가? 둘째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는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 네 번째는 당신이 제안하는, 즉 선택한 해결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제 직업이 참 좋습니다. 우연과 우연들이 겹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제 일이 그리고 우리 심평원의 일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 하고 있는 일들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일은 국민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바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신바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면 도움이 되긴 할까? 직원들이 관심이 있을까?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할지 말지 고민될 땐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심평원을 바꾸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